뭐라고? 6번? 그러면 4, 5, 6, 7, 8이네요? 아, 오케이. 자, 4번 합시다. 자, 4번 보시면 그림은 일기압에서 일정량의 기체 X의 온도에 따른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그래프는 저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지금 주어진 그래프는 어차피 뭐다? 섭씨온도 기준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이다. 근데 뭐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쓰든 아니면 그냥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냥 저거 뭐냐 네, 저거 뭐냐 그 샤르르 법칙을 데리고 오든 상관없이 절대 온도로 바꿔서 적용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주어진 조건의 온도들이 그러니까 조건이 뭐가 있냐면 지금 이 기체는 V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온도가 273K가 될 거고요. 273켈빈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부피가 V2일 때를 기준으로는 373켈빈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도랑 부피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냥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샤르르 법칙 써도 돼. 만약에 샤르르 법칙으로 쓰자고 하면 T1V1은 T2V2를 쓸 테니까 이렇게 쓸 거고 그래서 이거 대입해서 정리하면 되는 건데 근데 만약에 샤르르 법칙 아니라 그냥 우리 공식은 최대한 좀 적게 쓰려고 PV는 NRT 이용한다고 쳐봅시다. 그래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얘가 1기압에서라고 했으니까 압력이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대입을 해도 똑같아. 얘는 압력이 1이니까. 그래서 얘는 어차피 지운다고 생각하고 R은 상수잖아. 지워. 그리고 일정량의 기체니까 몰수 일정해서 N 냅두면 T분의 V는 N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지 결국 이것도. 그러니까 얘를 그냥 얘 이때 몰수를 273분의 V 이렇게 나타내고 V1 나타내고 이때 몰수를 373분의 V2 나타내면 이 둘이 같아야 돼 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결국 그냥 샤레르 법칙을 쓰든가 아니면 이걸 변형하던가 구하게 되는 식의 형태는 어차피 똑같아. T분의 V는 일정. 그래서 얘는 273분의 V1은 373분의 V2 정리를 해서 기억은 구해주면 되겠고 기억은 간단하게 구해지니까 그래서 넘어가면 되는데요. V3가 아니라 V2죠. 그래서 기억은 간단하게 구해지니까 됐고 그럼 니은 0.5기압에서 0도C일 때 X의 부피는 2분의 V1이다 라고 했는데 0도C에서 1기압일 때 V1이잖아요? 그럼 0.5기압이면 기압이 절반으로 줄어든 거잖아. 그럼 부피는 2배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2V1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럼 디귿 2기압일 때 직선의 기울기는 546V1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기울기가 뭔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면 기울기는 X변화량분의 Y변화량 그러니까 X축분의 Y축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X축분의 Y축을 하면 결국 그냥 뭐야? 온도분의 부피란 말이야. 그래서 온도분의 부피가 기울기구나 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주면 되는 건데 근데 기압이 2기압으로 늘어난 거잖아요. 그럼 부피가 어떻게 돼요? 네, 절반으로 줄어든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겠지? 그래서 V1을 2분의 1 V1, V2를 2분의 1 V2라고 놓은 상태로 기울기를 구해줘야 되겠지. 그렇죠? 사실 뭐 여러 개 놓을 필요 없고 V1만 2분의 1 V1으로 냅둬도 마이너스 273일 때가 부피가 0이고 그리고 0도일 때가 2분의 1 V1이니까 그걸로만 기울기 구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X변화량 273분의 Y변화량 2분의 V1이구나 하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은 그냥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5번으로 넘어가서 5번 해보면요. 그림은 일정량의 헬륨 기체의 압력에 따른 압력과 부피의 곱을 나타내는 것이다. 오케이 좋아요. P에 따른 PV.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다? 네, 부피를 구할 수 있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A는 부피가 1인 걸 거고 B의 부피는 2분의 1 그리고 C의 부피는 3분의 2 이런 식으로 구해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부피는 바로 구해지니까 기억 해결.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인데 문제 조건이 일정량의 헬륨 기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얘네들은 전부 다 뭐 어떻다라고 생각하는 게 근데 이거 아니네. 꼭 그렇다고 하는 게 그 몰수를 구해주는 게 낫겠구나. 몰수 구해봅시다. 결국 이것도 기체 문제니까 일단 지우는 건 이따 지우고 PV는 N한테 적어놓고 얘도 결국 그냥 RT 지우면 PV는 N 쓸 수 있는 거지. 온도 일정하니까. 그쵸? 그래서 결국 지금 얘는 Y축을 그냥 우리가 몰수라고 생각하고 접근해도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A는 1몰, B도 1몰, C는 2몰 그냥 이렇게 풀어버려도 되고요.
그러면 우리 부피분의 질량 할 때 그러면 얘는 부피분의 몰수를 대신해 좀 아니죠. 미안합니다. 몰수분의 질량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지. 오히려 부피분의 몰수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게 맞겠지. 일단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부피는 주어져 있으니까 그냥 주어진 V값 그대로 대입하면 될 거고 물론 구해야 되는 거지만 뭐 금방 구하는 거잖아. 아까 구해봤었던 거라. 그래서 V는 구해서 대입하면 되는데 질량이 몰수 곱하기 분자량일 건데 헬륨이니까 원자량이네요. 분자량도 아니고. 근데 원자량 어차피 다 헬륨으로 똑같으니까 비교할 때는 굳이 곱해줄 필요가 없을 거고 뭐 아니면 직접 계산해서 곱해준다고 해도 헬륨 원자량 4인 거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4만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A는 1분의 4가 나오는 거고 완전히 구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B는 2분의 1 분의 4가 나오는 거고 C는 3분의 2 분의 8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밀도 구해주면 되겠다 인 거고 디귿 온도는 C에서 가장 높다. 맙소사 미안합니다. 풀이 다 틀렸죠? 다시 문제에 온도가 일정하다는 조건이 없었는데 이렇게 풀면 안 되지. 제 일정량의 헬륨이 몰수가 같다는 소리가 맞았구나. 잠깐 다시. 이래서 원래 문제를 급하게 풀면 안 되는데 생각보다 질문이 많아서 급해가지고 잠깐 다시 좀 접근합시다. 아이고. 다시 보면 문제가 온도가 일정하다는 조건이 없네. 그러면은 PV는 nRT에 놓고 푼다고 했을 때 T를 지울 수 있는 건 아니긴 했네요. 그치? 그러면 T를 안 지우고 써야 된다는 소린데 그럼 얘는 지금 뭐야? 몰수는 어차피 일정하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일정량의 기체라는 뜻이 몰수가 일정하다는 뜻이란 말이지. 지금 A, B, C 세 조건에서 기체의 양은 다 똑같아야 돼 라는 말을 일정량의 기체라고 표현한 거니까 그럼 몰수는 일정할 건데 R은 상수니까 지운다고 치면 온도가 일단 일정하지 않단 말이지. 근데 이거는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식을 니들 편한 대로 세우면 되는데 여기서 첫 번째 그냥 몰수까지 지운 다음에 PV는 T 해서 PV를 온도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있고 풀어버려도 되고요. 어차피 몰수 일정하니까. 뭐 아니면 PV는 T 아니고 뭐냐 PV T분의 PV는 N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풀어도 되고 결과는 똑같이 나올 겁니다만. 근데 어차피 몰수 지금 우리 이미 기억 니은 디귿 보고 올라와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몰수를 구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 이 안 구해도 되는 거니까 그냥 PV는 T의 식을 놓고 푸는 게 더 편하겠지. 그래서 다시 좀 해보면 일단 기억, 부피 이거는 4시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처음에 그냥 얘기했던 그대로예요. 어차피 PV를 P로 나누면 V가 나오는 건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니은 밀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 밀도는 그래 똑같아. 부피분의 질량인데 이번엔 얘기가 조금 다른 게 어차피 질량이 다 똑같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일정량의 기체면 몰수가 다 똑같으니까 몰수가 다 똑같으면 질량이 당연히 다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결국은 니은은 뭐 하라는 거냐면 부피의 역수 비교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니은은 부피 역수 비교해서 누가 제일 큰지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은지 비교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 온도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PV는 T 했으니까 결국 Y축 값 자체가 온도입니다. 됐죠? 네. 된 거지? 네. 그러면 다음 6번. 자, 6번 보시면요. 그림은 일정량의 기체 A에 대해 서로 다른 압력 P1, P2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좀 그냥 잘 봐두셔야 될 게 가는 몰수가 일정하다라는 뜻인 거고 그러니까 일정량의 기체 A이면 몰수가 일정한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압력에서 그러니까 압력 P1에서 그럼 이건 이제 같은 압력으로 통일해 놨을 때 절대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뭐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건데 일단 하나하나 가봅시다. 어차피 기체 문제 공식 이거저거 갖다 쓰는 거 니들이 뭐 편한 대로 하시는데 보일러 법칙을 갖다 쓰든 샤넬 법칙을 갖다 쓰든 뭘 하든 알아서 하시는데 그냥 필요한 대로 PV는 NRT 이상기체 형태환경식 변형해서 푸는 걸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 비교할 때는 몰수가 일정하다라는 조건에서 뭐 사실
얘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P1하고 P2를 비교하고 싶어. 그럼 P1하고 P2는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느냐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식을 봤을 때 내가 P를 비교하고 싶으니까 나머지 넘겨서 1로 넘겨보면 V분의 nRT 뭐 이런 식이 될 거라고. 근데 어차피 R하고 N 일정하니까 지워주든 무시를 하든 하면 될 거고. 그러면 P를 비교하는 방법은 결국 뭐다? V분의 T를 비교하면 되는 거지. 근데 V분의 T면 뭐예요? 기울기의 역수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울기가 큰 애가 압력이 작다는 뜻.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지. 그치? 뭐 아니면 굳이 이렇게 해석을 안 해도 되는 게 그냥 두 개 놓고 아이고 이렇게 두 개 놓고 P1하고 P2 비교했을 때 지금 Y축이 온도니까 같은 온도에서 얘가 더 부피가 크고 얘가 더 부피가 작다. 그냥 이렇게 해석해도 되잖아. 굳이 저렇게 식으로 해석하지 않아도 그냥 같은 온도 기준으로 얘가 부피가 더 크니까 압력은 더 작겠지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방법이고. 그래서 이쪽으로 하든 상관없는데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이쪽으로가 쉬운 해석이고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좋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쪽으로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 기체 단어는 그냥 이 PV는 nRT 잘 적절하게 변형해서 잘 쓴다 이게 그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의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최대한 작고 저 식을 이용해서 조금 변형해서 하는 걸로 풀어보시는 게 뭐 좋긴 좋아서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나로 넘어와야 되는데 나는 이제 P1이라고 하는 압력을 고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똑같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엔 압력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고 그럼 얘는 이제 남은 변수가 이 식 자체에서 압력은 고정되어 있고 V랑 T는 X축, Y축 즉 변수 그 자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야? A랑 B는 뭐가 다를 거냐면 몰수가 다르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잖아. 식에 남은 게 지금 몰수밖에 없어. 얘는 상수니까. P 일정하고. 그렇잖아? 그러면 얘도 n은 어쩌구로 기울기를 표현을 해보면 n은 뭐 그냥 넘길까요 일단? RT분의 PV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P 어차피 일정하고 R 상수니까 무시해주면 T분의 V다 라고 생각하고 기울기가 큰 애가 몰수가 많은 거겠구나.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아니면 굳이 그렇게 해석 안 해도 표 놓고 A, B 해놓고 지금 온도가 같을 때 부피가 더 큰 게 A니까 A의 몰수가 더 큰 거겠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기억 니은은 일단 확실히 해결이 됐고요. 다음 디귿. 나에서 압력이 P2가 되면 B의 기울기는 커진다 라고 했는데 P2가 되면 부피가 작아질 거 아니야. 그럼 기울기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6번은 그렇게 해결되는 겁니다. 그치? 오케이?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작아지는 건 그냥 뭐야 보일의 법칙으로 생각해버려도 되는 거죠. 아니면 식 우리 적어 놓은 걸로 생각을 해도 되는데 이건 좀 괜히 굳이 복잡하게 못하러 그래요. 그치? 자, 그 다음에 7번 보도록 하죠. 네, 7번을 보시면 그림은 27도씨 1기압에서 일정량의 기체를 실린더에 넣고 압력과 온도를 변화시킬 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가에서 나로는 압력 증가, 나에서 사로는 온도 높임. 요거 7번이 거기 중요 마커가 되어 있는데 진짜 중요한 문제네요. 이해가 안 돼요. 예,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기체 문제면은 그냥 PV는 nRT를 써. 선생님 이걸 썼는데 안 쓰면 어떡해요? 안 쓰는 문제가 있을 것도 아닌데 있다고 하더라도 뭐 이거 쓰는데 막 엄청난 노동력이 들어갔고 막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써놓고 그래서 가는 지금 가에서 알 수 있는 정보를 적어보면 P는 뭐야? 1.5 그리고 또 주어진 거 뭐야? V가 1 그리고 주어진 게 T네요. T는 300 그쵸? 27도씨 그대로 써먹을 생각하지 말고 절대온도로 바꿔서 쓰세요. 무조건. 절대온도 그냥 더하기 273. 그쵸? 섭씨 더하기 273 하면 절대온도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300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 조건이 일정량의 기체였어요. 그러니까 뭐가 일정할 거다? 예. 몰수가 일정할 거다 라는 얘기죠. N 일정하다. 그러면 R은 어차피 상수니까 결국은 뭐냐? N은 T분의 PV 이렇게 식을 변형해 놓고 그냥 써먹기만 하면 되겠지.
대입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로 그냥 n값을 구해버려. 그러면 300분의 15 이렇게 구해두면요. 자, 나에서도 어차피 n은 300분의 15여야 되거든? 그쵸? 네. 몰수는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 온도를 보면요. 온도가 300이고 그리고 부피가 몰라. 압력도 A. 몰라. 그쵸? A, B로 적을 수는 있는데 적기 귀찮으니까 잠깐 일단 냅둬 봅시다.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증가시켜준 게 압력이란 말이지. 그럼 부피는 일단 줄어들었을 거란 말이지. 그쵸? 그러면 적어도 어차피 그 기억은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기억은 이미 구했어. 왜? 이거 두 개 곱한 건 15가 나와야만 하겠죠. 어차피 우린 식이 이거 하나고 우리가 지금 이 문제 쓰고 있는 식은 이거고 여기서 t 300 유지되어 있으니까 이 자리에 계속 300이 들어갈 거고 그럼 PV는 15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A 곱하기 B는 15가 나와야 된다라는 건 맞긴 맞는데 그럼 일단 기억은 틀린 거네요. 1.5라고 적혀 있으니까. 아 근데 이거 15가 아니라 1.5냐 애초에? 그럼 이걸 애초에 1.5고 1.5네? 그럼 맞는 거겠고. 그럼 맞는 게 되겠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대기압이 1기압이었죠. 네. 자, 가에서 가했었던 총 압력이 1.5기압이잖아. 맞아요. 근데 대기압이 1기압이지. 그럼 추 하나의 압력이 0.5기압인 거지. 추 하나를 1기압으로 했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가에서의 압력이 2기압이 돼버리잖아. 대기압 1기압일 때 가에서의 압력이 1.5기압이 되기 위해선 저 추의 압력이 0.5기압이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나에서의 총 압력이 몇 기압? 2기압이라는 걸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때 부피도 뭐 굳이 구해보면 2분의 1.5 정도가 되겠네요. 4분의 3인가요? 그쵸, 4분의 3. 그 다음에 다. 자, 다에서도 몰수는 계속 300분의 1.5 이렇게 나와야 될 거고 T, V, P 놓을 건데 여기서 P는 계속 똑같은 압력이니까 우리 방금 구해놓은 E 그대로 쓰면 되는데 T가 T도씨로 온도가 높아졌다, 바뀌었다 라고 하네요. 그럼 얘는 잠깐 냅두더라도 부피가 어차피 여기서 1이 돼야 된다 그러지. 그럼 T값은 이제 대입해서 구하기만 하면 되죠. 저 다 계속 일정할 테니까. 그치.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오늘도 정리하게 되는 게 우리가 이 식을 냅뒀을 때 어차피 항상 일정한 R 같은 거 상수는 일단 빼놓고 여기서 문제에서 변수로 쓰고 있는 것들은 당연히 다 살려놔야 될 거고 그리고 문제에서 일정하다고 그러니까 문제에서 상수로 이용되고 있는 것들도 지우긴 지우는데 그 중에 이 상수로 이용되고 있는 것 중에 한 개만 남겨서 그걸 이용한 식으로 써먹는 게 문제 푸는데 제일 편하겠다. 근데 웬만하면 이 상수로 써먹는 것 중에서 제일 쓰기 좋은 게 N, 몰수라서 몰수 쪽을 살리는 걸 주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나타내는 식은 N은 어쩌고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N은 PV, 뭐 N은 T분의 PV, 아니면 N은 T분의 V, N은 T분의 P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식을 쓰게 되는 게 가장 흔한 형태가 된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기억, 니은, 디귿 하나씩 가보면요. 기억, 나에서 A 곱하기 B는 1.5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 니은, 나에서 기체의 양을 2배로 하면 부피는 2배가 되는 거지. 그냥 몰수가 2배면 부피는 2배란 말이야. 그럼 얘 몰수 2배 시켜서 부피 2배 만들어 보면 그래도 가랑 부피가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다에서 T는 36이다. 자, 이거 T 계산한 다음에 거기서 다시 273 빼면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7번 해결 넘어가고요. 그 밑에 8번도 해보도록 할게요. 자, 8번. 그림은 절대온도 T에서 강철 용기와 실린더에 각각 네온 기체가 들어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네온. 가는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거 한 가지. 이거는 화투 그냥 문제에서 꼭 기억해줘야 되는 포인트인데요. 자, 강철 용기라고 하는 건 부피가 일정하다라는 말로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네. 왜냐면 강철 용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 용기의 형태 변형이 없을 거란 얘기야.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부피가 일정하다. 그러니까 강철 용기 가지고 실험을 한다? 그럼 부피 변화가 없다.
아, 그거는 용기 자체가 바뀐 거니까 그럼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용기 옮겨 담기 이런 건 잘 안 하니까. 용기 옮겨 담으면 기체가 섞이니까 그런 건 잘 안 나오고. 그래서 강철 용기는 부피가 일정하다는 뜻이 될 거고, 그리고 잠겨있지 않은, 그러니까 그 잠기지 않은 피스톤을 잠궈놓지 않은 실린더는 방금 전처럼 그 위에 막 추 같은 걸 올려서 장난질을 하지 않는 이상 뭐가 일정하냐? 압력이 일정해. 근데 이 잠겨있지 않은 실린더에서 압력이 일정하다라는 건 뒤에 라울의 법칙 쪽, 그러니까 그 뭐야, 부분압력 법칙 얘기를 하면서 그게 좀 크게 작용하긴 하거든요. 이것저것 문제. 근데 일단 지금 우리가 할 얘기는 요런 걸 기본으로 한다라는 거고, 그럼 가에서는 부피가 일정할 거다라는 걸 전제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계속 오리터일 거란 얘기고, 그러니까 얘는 뭐야? 외부 조건이 변하면, 그러니까 저 안에 있는 기체의 조건이 변하면 부피를 제외한 다른 게 변할 겁니다. 예를 들면 압력이 커진다, 작아진다, 혹은 온도가 높아진다, 낮아진다, 이런 식으로 다른 조건이 변할 거고, 나에서는 압력이 일정할 거니까 압력은 변하지 않을 거라서 뭐 부피가 변하겠지, 이쪽은 오히려. 뭐 그런 얘기가 될 건데, 그럼 해보도록 하죠. 뭐 아무리 그래도 일단 PV는 nRT 기체 문제니까 이렇게 쓸 거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절대온도 T라고 하는 특정 정해진 절대온도를 쓰고 있으니까 일단 지웁시다. 만약에 기니디 할 때 필요하면 그때까지 살려주면 되지. 그 다음에 R 값은 어차피 상수니까 없애주면 PV는 n으로 접근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가는 n이 0.1이고 v가 5니까 p는 50분의 1인가요? 그쵸? 그래서 가에서는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도 가에서 이 순서로 적었으니까 나도 순서는 일단 그대로 지켜놔 봅시다. p 이렇게 지켜놓고, 그럼 p가 1이란 말이야 이번엔. 그리고 v가 5네요. 그러면 얘 0.2면 아, 이거는 그럼 몰수가 일정한 게 아니니까, 만약에 RT를 이렇게 다 지운 상태로 진행하게 되면 이게 뭐야? 상수, 우리 아까 상수는 하나는 살려둬야 된다고 얘기했었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 상수 하나가 살려져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이럴 때 살리기 좋은 상수가 T 정도 살려놓는 거겠지. 문제에서 T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T 일정하다는 조건 이용해갖고 여기서 P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왜냐면 얘는 이건 다 준 거니까 이대로 적고, 얘로 T를 먼저 구해. 그래서 T를 구하기 위해서 식을 표현하면 T는 n분의 PV 이렇게 바뀌나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 이제 대입해서 0.2분의 5니까 정리하면 뭐냐? 25냐? 그래, 얘가 25. 25가 맞죠? 25. 그래서 25니까 그럼 여기서 T도 몇이다? 25일 거다. 이렇게 쓰는 게 낫겠지. 이게 조금 더 적합한 풀이가 되겠네요. 그럼 뭐더냐? 2분의 1이네. 그럴 수 있겠지.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PV는 nRT 놓고, 문제에서 쓰고 있는 상수는 변수는 당연히 다 살려놓고, 그 다음에 상수인 건 다 지우면 안 되고 하나 정도 남겨서 걔를 매개로 계산을 진행하겠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4개가 다 변수로 쓰인다라고 하면 R은 NT분의 PV 있으면 되겠지. 그런 느낌으로 접근해주면 되겠고요. 되겠죠? 그러면 이제 기억 니은디귿 가보면요. 기억 조십니까? 조는 거 아니죠? 네. 그래서 기억은 덥지 않죠? 네? 안 더우세요? 더? 아까 들어왔더니 또 확 너무 추운 것 같아서 살짝 내가 올려놨더니 더운가 보다. 잠깐만. 자, 여기 보시면 가에서 네온의 압력 우리 방금 구했으니까 끝. 그 다음 니은 온도가 2T일 때 온도를 2배로 늘리겠다라는 소리잖아요. 근데 네온의 압력은 가와 나가 같다는 절대 성립할 수가 없나?는 봐야 알겠죠. 자, 가는 온도를 우리가 2배로 높여주면 뭐가 변하는 거야? 압력이 2배가 돼야 되는 거겠지. 왜? 부피가 변할 수 없으니까. 근데 나는 우리가 온도를 2배 높여준다고 얘는 압력이 변하는 게 아니라 얘는 오히려
부피 쪽이 변하겠지. 왜? 얘는 압력이 일정할 거니까. 이게 저기서 얘기한 포인트인 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나는 계속 1기압이지만 가가 2분의 1기압에서 1기압이 되겠네요. 그래서 같다. 해결할 수 있는 거고. 디귿! 온도가 2T일 때 네온의 밀도는 가가 나의 2배이다 라고 했는데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질량은 나가 가의 이미 2배란 말이야. 근데 부피도 나가 가의 2배가 될 거죠. 왜? 온도가 2T로 늘어나면 나의 부피가 2배가 될 거 아니야. 가는 부피가 변할 수가 없는데.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몰수도 2배, 즉 질량도 2배지만 부피도 2배여서 밀도는 최종적으로 어때? 같아야 되는 거지. 해결됨? 그쵸? 네. 그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후루룩 이렇게 빨리빨리 진학하고 메인은 이제 뒤쪽이니까 뒤쪽을 열심히 또 해봅시다. 오늘 가능하면 액체 기체 다 액체 고체를 좀 다 정리하는 걸로 하고 싶었는데 시간상 요거 그냥 문제 정리하는 게 좀 더 중요하니까 정리하고 남는 시간 가지고 뭐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해봅시다. 번호를 불러볼까요? 네, 일단 번호를 불러 보실까요? 그러면 잠깐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 X 0.5몰의 압력분의 1과 부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이것도 PV는 nRT인데 자, 요것도 하나하나씩 가봅시다. R은 상수야. 근데 안타깝게도 얘는 R 상수를 지우진 못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 문제에서 기체 상수 R은 0.08 준 순간 이건 뭐다? 넣어서 계산하라는 뜻으로 보이는데 일단 기분은 나쁘지만 어떻게 시키니까 해야지.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얘를 어떻게 변형해서 풀겠다가 아니라 대입하란 얘기겠죠? 한번 그냥 쭉 나열을 해봅시다. 그럼 A는 A한테 주어진 걸 그냥 일일이 대입을 해보면요. P는 지금 1이고 V는 V1일 거고 그 다음에 T는 200이고 그 다음에 R은 0.08이니까 이걸로 뭘 구할 수 있겠다? N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근데 N도 0.5잖아. 그러면 오히려 뭘 구하라는 거다? V1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러네. 그럼 V1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야 V1은 200 곱하기 0.8 곱하기 0.5니까 그러네요. 계산이 그렇게 복잡하게 생겨먹진 않았네. 8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그러면 V1은 8이구나 이렇게 구했으니까 그래서 똑같이 B에서도 똑같이 하는 거야. 그러면 B에서는 압력이 뭐야? 요건 좀 조심해야 되겠지? 압력이 2분의 1이죠. 그래서 얘는 압력이 2분의 1이고요. 그리고 V1이 아니라 그 부피는 V1의 2배인 거지? 그러면 아까 8 구했으니까 얘는 V는 16이 나올 거고요. 얘는 오히려 T 값을 모르고 있는 거니까 R 0.08 그리고 N은 계속 0.5일 거라서 이걸로 뭐 구하라는 거예요? 온도 구하라는 거겠지. 그리고 C도 마찬가지로 다른 거 다 주어져 있는 거 이용해서 온도 구하라는 거겠지. 그쵸? 그래서 일단 기억은 해결되니까 됐는데 온도 구하라고 했으니까 온도 구하면 디귿까지 해결이 될 거고 밀도 같은 경우는 부피분의 질량인 건데 질량은 어차피 얘네들이 전부 다 기체 X 0.5몰로 고정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질량은 다 똑같겠죠. 그치? 그래서 질량 다 똑같으니까 그냥 부피만 이용해줘서 밀도 구해주면 되는 거지. 제가 문제를 푸는데 음흠. 모든 문제를 다 대입으로 풀었거든요. 응. 저렇게 대입 쓰는 건 맞았는데 식 바꿔내는 건 다 틀렸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3번은 질문이 없었으니까 4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바로 오른쪽에 있는 거. 자, 이것도 우리 방금 요 앞에 파트에서 좀 풀었던 그래프 문제랑 느낌은 비슷해 보이는데 진짜로 푸는 방법이 같은지는 좀 봅시다. 일단은 압력 P1에서 질량이 Ag인 기체 AB와 온도에 따른 부피를 AB의 온도에 따른 부피를 나는 압력 P1과 P2에서 질량이 Bg인 기체 B의 온도에 따른 부피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얘는 어차피 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냥 다른 거 굳이 없애지 말고 PV는 nRT에서 R만 없애. 왜냐면 가에서는 압력이 일정하니까 P 지워도 되긴 되는데 그리고 나에서는 뭐야 질량이 질량도 어차피 일정하긴 한데 질량 일단 잠깐 냅두고 뭐 딱히 일정한 거라고 보기가
어렵긴 한데 뭐 이거 이것저것 변형해서 하느니 어차피 가나 한 번에 통합해서 푼다고 생각하고 굳이 뭐 지우지 말고 이대로 놓고 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냐면 일단 가 A, 자 그래서 가 A를 일단 그대로 놓고 얘가 P가 뭐고 V가 뭐고 이걸 적어보면요, P는 P1일 거예요. 그리고 V는 거기 주어진 대로 그냥 EV로 잡읍시다. 언제? 온도가 0일 때를 이용해서. 왜냐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값이 온도가 0일 때 값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T 값을 쓴다고 하고 오면 사실상 이거 뭐야? T 값을 무시하고 진행했으면 됐겠네, 처음부터. 지금이라도 지웁시다. T 지워. 왜? 전부 다 0도씨일 때만 이용해 보자고. 그럼 온도 다 통일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러면 T 괜히 추가를 하면 이거 T 0도씨를 213으로 바꿔야 돼서 그거 가지고 계산하고 이거 넣는 거 자체가 다 귀찮으니까 T값 어차피 다 똑같을 테니까 일단 지워놓고, 그럼 결국 우리가 알던 PV는 N으로 돌아왔네요. 그러면 얘가 뭐야? EP1V 이렇게 잡을 수 있게 되겠고요. 자, 나가 아니죠. 가의 B 밑에다 적어볼까요? 자, 가의 B는 어떻게 되냐면 P는 똑같이 P1일 거고요. 얘는 V가 나온답니다. 그리고 그럼 얘는 뭐가 나와요? P1V가 나오죠.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A의 몰수가 B의 몰수의 2배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 근데 A와 B의 질량은 어때요? 그렇지. 그러니까 같은 질량에서 A 대 B의 몰수비가 2대 1이라면 그건 무슨 뜻? 분자량 B가 1대 2라는 뜻이죠. 맞지? 같은 질량인데 몰수가 2대 1, 몰수비가 2대 1이면 분자량 B 2대 1이구나. 1대 2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고요. 이제 나로 가봅시다. 나에서는 이번에는 질량 B그램이 기체 B. 어차피 똑같이 B란 말이지. 그래서 어차피 B인데 얘는 B에서 P가 P1일 때와 B가 P에서 P2일 때 이렇게 두 개를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P1일 때의 부피는 몇이래? 2V네요. 그래서 V가 2V고요. 그리고 P2일 때의 부피는 V 이렇게 잡으면 되지? 온도는 어차피 다 0도씨 기준으로 잡을 거라서 273, 그러니까 다 통일되어 있으니까 아까도 빼먹었었으니까 지금도 빼놓고, 그럼 얘의 몰수는 N은 2P1V가 될 거고요. 얘는 가 되나요? 맞지? 그럼 이 둘의 몰수는 어때야 돼? 같아야 될 거 아니야. 둘 다 Bg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P2는 2P1. 이렇게 P1과 P2의 압력 관계도 밝혀낼 수 있겠고요. 돼요? 네. 그리고 B하고 A의 관계는 어떻게 밝혀주면 되냐면, 지금 우리가 구한 것 중에서 B하고 A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건 일단 A는 물질의 종류가 다르니까 탈락. 그러면 B의 지표들을 이용해서 구해야 될 텐데 그 중에서 뭘 뽑아오는 게 제일 좋을 거냐면 같은 부피를 갖는 애들 둘을 비교하는 게 제일 좋겠지. 혹은 같은 압력을 갖는 애들. 근데 이미 압력 관계식을 우리가 먼저 구해놨으니까 써먹어줄 수 있잖아. 아무튼 지표가 좀 같아서 써먹기 좋아 보이는 애를 쓰면 될 텐데, 얘를 보면 정확하게 압력 부피가 다 같지는 않네요. 다르구나.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상관없을 것 같아. 그냥 압력만 똑같이 통일을 해줘도, 이렇게 압력 둘이 통일해 놓으면, 그러면 얘는 Ag의 몰수가 P1V이라는 뜻인 거잖아. 근데 얘는 Ag이 아니라 Bg의 몰수가 2P1V라는 거잖아. 그럼 B는 2A. 왜?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 아보가드로 법칙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온도 일정, 압력 일정할 때 몰수랑 부피 비례. 그렇게 생각해서 접근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어차피 얘가 지금 Ag이고 얘가 지금 Bg일 때, 그러면 기체 종류 같으니까 그냥 둘의 압력은 같은데 몰수가 2배가 된다. 뭐 압력도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몰수가 2배가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겠지. 뭐가 됐든 어차피
얘랑 얘를 비교를 하든 얘랑 비교하든 얘랑 얘랑 얘는 둘 다 B그라면서 비교가 안 되는구나. A, B 비교할 땐 얘랑 혹은 얘랑 얘 어떻게든 비교해서 구하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4번 해결됐고 1번이죠. 그래서 B는 2A니까 D는 틀렸고 그 다음에 P1은 P2가 2P1이니까 D가 틀렸고 1번 맞네요. 그 다음에 5번도 질문이었구나. 5번은 제가 해볼게요. 사실 어려워 보여서 안 풀었거든요. 네, 5번은 한번 해볼래? 왜냐면 5번은 어렵다기보다는 귀찮은 예, 되게 귀찮긴 합니다만 그래서 일단은 좀 하더라도 좀 나중에 합시다. 일단 더 중요한 문제들을 먼저 하고 그래서 그 다음 질문 이제 7, 8, 10, 11, 12, 13, 14, 15거든요. 네, 한번 쭉 또 달려봅시다. 7번에 답이 몇 번이라셨죠? 디귿인가요? 네, 그렇대요. 이제 이건 제가 음흠. 잘못했었겠나? 기억이 안 건 확실히 알겠거든요. 음흠. 근데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그냥 빠르게 해보도록 할게요. 빨리 해보도록 하면요. 보면 7번에 지금 보시면요. 그림은 온도 T1에서 T3에서 기체 X의 분자 운동 속력에 따른 분자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분자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거, 운동 에너지는 식이 뭐예요? 2분의 1 mv 제곱이란 말이야. 그래서 에너지인데 사실 에너지 자체는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네, 절대 온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그건 T1, T2, T3 그러니까 서로 다른 온도라고 주어진 거니까 얘네들은 지금 당장 T1, T2, T3를 그냥 비교할 수는 없잖아. 반대로 무조건 속도와 요걸 이용해서 구해야 되는데 근데 또 뭐라 그랬었냐면 기체 분자 운동 에너지 얘기할 때 이 M 값은 질량이 아니라 뭐다? 분자량이다 라고 얘기했었지. 근데 얘는 뭐야? 기체 X라고 통일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분자량이 다 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평균 운동 속력이 빠른 애들이 운동 에너지가 클 거란 얘기. 즉 T3가 운동 에너지가 제일 크고 T1이 운동 에너지가 제일 작은 애들일 거란 얘기죠. 그래서 온도는 T3가 제일 높은 온도고 T1이 제일 낮은 온도겠지. 라는 이야기죠. 이해가 됨? 어차피 정규 분포 형태의 그래프에서 평균 뭐 이것저것 다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가운데 제일 높은 지점이 평균 지점일 거 아니야. 지금 T1, T2, T3 다 정규 분포 형태 그래프잖아요. 그치? 뭐 완전히 정규 분포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충 그렇게 그냥 너희 눈을 살짝 속여서 보면 정규 분포 맞잖아. 그쵸? 그래서 온도는 T3가 제일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T1에서 T3에서 모두 같을 리가 없겠고요. 디귿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속력은 T3가 가장 빠른 거 맞고요. 가 되는 거겠지. 자, 그렇게 되는 거고. 이게 아까 네가 그건가? 정반대로 했다고? 리버스? 리버스가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 8번 보도록 하죠. 자, 8번은 그림은 25도씩 같은 질량의 기체라고 하는 포인트 꽤 중요할 것 같죠. 그래서 같은 질량의 기체 A에서 C가 단면적이 같은 실린더에 들어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걸 이제 푸는 방법, 정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무조건 식을 적게 외울수록 좋아해서요. PV는 NRT 놓고 변형을 하는 걸 선호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런 거 풀 때는 한 번쯤은 해볼만 하니까 한 번쯤은 해봅시다. PV는 NRT에서 변형하지 말고 우리 PV는 NRT 자체의 파생형으로 PV는 n분의 WRT라는 걸 적어 놓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적은 다음에 질량이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이거 지워버리고 거기서 이 상태에서 식을 변형해봐도 괜찮겠지. 이거 지워놓고. 그리고 뭐야? 25도씨에서 즉 온도 일정하니까 T 지우고 R 지우면 그러면 뭐야 이거? 뭐 이대로 그대로 냅둬도 되고 아니면 M은 PV분의 1 이런 식으로도 표현해 볼 수 있겠네요. 그쵸? 사실 이거는 그냥 N은 PV는 N 놓고 한 다음에 같은 질량이라는 걸 이용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주느냐 아니면 처음부터 식 자체를 M은 PV분의 1 이렇게 잡아놓고 그 나중에 고민할 과정을 없애주느냐 그냥 딱 요 차이니까 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진행을 해보면 그러면 이제 기체 A는 P는 2죠? 왜냐면 대기압 있고 추 한 개가 1기압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P는 2고요. 그 다음에 V는 그냥 높이 그대로 쓰면 됩니다. 왜? 결국 이 실린더라고 하는 건 뭐야? 밑면의 넓이가 같은 원기둥들일 거란 말이야. 그럼 결국 높이비가 부피비가 되는 거 맞잖아. 그래서 부피는 그냥 3H 그대로 쓰면 되는 걸 거고. 그러면 얘는 M, 즉 A의 분자량을 그냥 바로 6H분의 1 이렇게 놔도 되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PV는 N을 이용하고 있었을 거면, 이걸로 할 거면 여기서 N은 6H 구한 다음에 그러면 이걸로 분자량을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6H분의 W 뭐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 근데 일단 식을 이렇게 적어본 김에 이대로 진행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B는, 자 B도 보면요, P가 2기압이란 말이지. 그리고 V는 4H예요. 그러면 얘는 분자량이 8H분의 1이구나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거고, C는 P가 3기압인 거 같지? 그치? 3기압이고요. V가 4H고, 그러면 M은 12H분의 1이구나 이렇게 분자량 B가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기체의 양이 가장 큰 것, 어차피 지금 분자량 B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몰수비는 이거의 역수비일 거란 말이지. 그래서 몰수비는 생각했을 때 C가 당연히 제일 많겠고요. C의 몰수가 제일 많다. 니은 단위 면적당 기체 분자의 충돌수. 자, 요거는 잠깐 냅두고, 그 다음에 디귿 분자량은 A가 C의 2배이다. 이건 뭡니까? 맞죠? 그래서 분자량은 A가 C의 2배 맞고, 그러니까 구해놓은 거니까 그대로 하면 되겠고. 근데 여기 자, 단위 면적당 기체 분자의 충돌수, 이거 해석해 봅시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온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부피의 역수. 공간이 좁아요. 부피의 역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분자량, 아니지. 분자 개수. 왜 그러? 전자수, 잠시만, 저희가 알아야 돼. 네. 단위 면적. 단위 면적. 원자 크기가 커요. 아니에요. 원자 크기가 커요, 그렇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충돌수. 몰수가 뭐 몰수에 비례하죠. 분자당 그냥 충돌수는. 근데 그걸 면적으로 나눴으니까 어허. 그런 의미가 없는데. 밀도, 이게 부피분의 몰수면은 분자량? 면적이야. 나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자, 어떤 면적이려고 하면 일단 벽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 네. 벽에 기체가 충돌해. 그래. 이걸 뭐라고 불러요? 탄성. 충돌, 벽에 기체가 충돌해서 생기는 힘을 뭐라고 불러? 압력이라고 부릅니다. 감이. 압력이래요? 네. 원래 압력이라는 게 이 벽에 기체가 충돌해서 생기는 힘이에요. 눌러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눌러주는 거지. 충돌하니까. 부딪혀서 압력을 가하는 거지. 기체 분자들이 지속적으로 부딪히니까. 때리는 것도 압력이에요? 때리는 것도 다 압력이냐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 우리 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거시 세계에서의 물리학과 미시 세계에서의 물리학은 좀 물리학은 구분을 해줘야 돼요. 거시 세계에서는 때리는 현상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때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미시 세계에서는 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니까 계속 때릴 거니까 그게 지속적인 어떤 힘으로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현실에서의 때리는 건 충격력이라고 하는 어떤 순간에 집중된 힘으로 표현되는 거에 비해서 미시 세계에서는 그게 압력이라고 하는 지속적인 힘의 형태로 표현되는 거지. 여긴 시간이 없네요. 물리학도들이 자꾸 작용 반작용 들이쳐서 짜증나니까. 저희는 이제 압력 미치네. 자, 그래서 단위 면적당 기체 분자의 충돌수는 그래서 결국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 얘는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디테일하게 막 이것저것 고민을 하면 뭐 그래. 일단 온도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습니다. 왜냐면 온도가 높아지면 뭐니까? 분자들의 운동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래서 원래는 온도의 영향을 제일 크게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지금 얘는 온도가 어떤 상황인 거야? 같은 상황이야. 애초에 여러분들이 요 단위 면적당 기체 분자 충돌수를 그냥 온도 가지고 비교하도록 내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러면 일단 이건 잠깐 무시해둔 상태로 그럼 결국 뭐냐면 자, 요 같은 공간 안에 기체 몰수가 비슷하게 들어있을 때 온도가 같으면 당연히 부딪히는 횟수가 똑같아요. 왜냐면 다 똑같은 개수의 입자가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똑같은 횟수 부딪히겠지. 그래서 둘의 압력이 같은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상. 그래서 사실 얘를 내가 만약에 몰수 똑같고 온도 다 똑같은데 그래서 다 똑같은데 부피를 절반으로 줄여봐. 그럼 여기서 충돌 횟수가 그렇지 늘어나겠지. 그래서 압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원래 압력이라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그렇게 형성되어 있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식이에요 이게. 만약에 같은 부피였어요. 그리고 같은 온도야. 근데 여긴 1몰만 들어있고 여긴 2몰이 들어있다 그러면 아까 그러니까 네가 얘기한 게 맞는 거지. 얘가 입자수가 더 많으면 얘 충돌 횟수가 더 많겠지. 그래서 얘의 압력이 더 높은 겁니다. 헷갈리라고 일부러 낸 문제인가 보다. 그래서 이것저것 고민할 필요 없이 우린 결국 뭐만 보면 된다? 압력만 보면 돼. 근데 압력이 B가 더 작아요. 단위 면적당 단위 면적당인데. B가 더 크지. 단위 면적당이 어디 있어? 아, 아니 단위 면적당 기체 분자의 충돌수 단위 면적당까지 합쳐서가 압력이긴 해. 애초에 우리가 압력 안에 단위 면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들어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바로 틀린 건가요? 압력이 작으니까 틀린 거네요. 그냥 압력이 작은 쪽에 충돌수가 적은 거야. 그렇게 보면 돼. 단위 면적당 충돌 수는 압력이다. 네. 압력이라고 하는 건 그냥 근본적으로 단위 면적당이라는 걸 내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덩치가 더 크다고 해서 공기의 압력을 더 많이 받고 이렇지 않잖아. 근데 그게 실제로 우리가 그 압력 계산을 단위 면적당을 내포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실제로는 더 많이 받겠지 아무래도. 단위 면적당이면 이 문제 말고요. 네. 부피로 나눠야 되네요. 아니요 면적으로 나눠야만 해요. 면적이요. 네, 무조건 면적으로 나눠야만 해요. 힘을 받는 면적을 찾아서 그 면적으로 나눠야 되는 거죠. 부피와 면적은 근본적으로는 다르니까. 그렇지? 우리가 그렇잖아. 사각형 그냥 정육면체 하나만 갖다 놔도 걔 단면 걔 전체 면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냐 그걸. 건널비. 건널비 좋네요. 건널비하고 부피하고는 다른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10번인가요? 10번, 11번 이제 부분 압력 쪽으로 넘어오게 되네요. 사실 여기 이제 앞에 건 연습이고 여기까지가 이제 연습이고 사실 이걸 이제 부분 압력에다가 살포시 더해주면서 부분 압력 법칙이 이제 최종 요 기체에서의 최종 도착점이 되는 거거든. 사실 부분 압력 법칙은 우리가 지난번에 했다시피 몰 분율 곱해줘서 구하는 거 있잖아. 전체 압력에다가 몰 분율 곱해줘서 부분 압력을 구할 수 있다라는 형태의 계산을 할 일은 별로 많지 않고 오히려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이용해서 계산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구한 다음에 그거랑 뒤에 그걸 조금씩 섞어주는 그런 느낌이 많을 텐데 일단 10번 먼저 보면 자 10번 부피가 일정한 용기 속에 질소 기체 11.2g 하고 이산화탄소 기체 4.4g이 혼합되어 있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뭐 다른 거 일단 생각 안 한다고 해도 몰수는 좀 구해놓고 가는 게 마음은 편하겠죠? 그래서 몰수는 좀 구하면서 갑시다. 자, 질소가 N2가 있는데 얘가 지금 질량이 11.1에 근데 이 11.2가 어디에 쓰일지 모르겠지만 애지간해서는 이걸 직접 쓸 일은 없을 거고 이걸로 바로 몰수나 구해 놓읍시다. 11.2면 몰수가 몇이에요? 네, 그쵸? 0.4 뭘 이렇게 먼저 구해둘 수 있을 거고요. 분자량 분해 확신량분의 질량 하면 되죠. 확신량 28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산화탄소 기체 4.4g 이건 이제 옆에다가 또 CO2 해놓고 몰수가 0.1몰이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몰수 먼저 구해놓고 그 다음에 N2의 부분 압력이 200mm Hg 그냥 얘 200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단위가 mm Hg인 거 이것 때문에 뭔가 틀릴 것 같으면 그냥 단위만 적어놓으면 되니까 뒤에다가 200mm Hg 똑같이 적어놔. 그 다음에 혼합기체 전체 압력을 구하래. 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는 이제 PV는 NRT보다는 완벽하게 부분 압력 법칙 자체에 좀 집중해 있는 문제나 마찬가지인데요. 자, 지금 이 둘의 혼합 기체잖아.
그럼 이 둘의 압력인 전체 압력 PT가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요걸 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될 거냐면 이 PT는 이 아니죠. 미안합니다. 요거를 PN2 이렇게 표현을 할게 따로. 그럼 PN2를 구하는 방법은 원래 어떻게 되냐? PT 곱하기 XN2. 이렇게 N2의 몰 분율을 전체 압력에다 곱해서 N2의 부분 압력을 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맞지? 그래서 얘네들을 이용해서, 그리고 얘 몰수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PT 곱하기 얘 몰 분율은 지금 몇일 거냐면 0.5분의 0.4, 즉 5분의 4일 거죠. 맞아? 그랬더니 이게 뭐가 되더라? 200이 되더라. 그럼 PT가 뭐야? 네, 250이 나오죠. 그래서 전체 압력 PT는 250이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일단 이게 한 가지 방법이고요. 두 번째, 사실 이거보다 대놓고 훨씬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아예 PV는 NRT 쪽만 쓴다고 생각하고, 왜 우리 아보가드로 법칙 때도 얘기했지만 기체 종류와 상관없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들어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얘가 0.3몰일 때 200 압력을 갖고 있었으면 얘는 그냥 50이어야 되지. 그럼 더하면 250이겠지. 이렇게 구해도 되고. 어차피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둘 다 할 줄 아는 게 저 뒤에 있는 12번부터의 문제들을 푸는데 필요한 덕목입니다. 우리가 저 부분 압력이나 전체 압력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그냥 이렇게 PV는 NRT를 이용해서 비교하는 방법. 둘째, 이 몰 분율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해내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걸 다 써먹으면서 식 여러 개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느낌이 돼야 되는 게 원래 이쪽에서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아, 요거요? 59한 거? 다시 보면은 요 밑에 거는 지울게. 그럼 이건 아는 거니까. 그럼 이거 지워놓고. 그러면 이거를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한 거냐면 원래 앞에서 하던 것처럼 하는 거야. PV는 NRT 그냥 적어놓고 딱히 부분 압력 법칙, 부분 압력이라고 생각 안 하고 접근을 하는 거지. 여기서 온도 일정하잖아. N 지워. T 지워. 그리고 R 상수니까 어차피 일정하잖아. 지워. 그러면 결국은 뭐야? V 정도만 남기거나 아니면 뭐 V도 없애고 상수 R만 남겨도 되고. 근데 V 남겨놓읍시다. 그럼 V는 P분의 N이거든? 근데 부피는 어차피 어떨 거냐면 부피가 일정한 용기 속에 N2랑 CO2가 같이 들어있는 거거든? 그럼 부피는 이 둘이 똑같을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부피값을 구해버려서 여기서 부피값도 구해가지고 P를 구하는 방식인 거야, 결국. 근데 그럴 것도 없이 결국은 이 부피도 생략해보잖아? 그럼 이거 무슨 뜻이냐면 N과 P가 비례한다라는 뜻이지. 그래서 얘가 몰수가 4분의 1 배면 압력이 4분의 1 개겠지. 해서 50 구하는 거지, 먼저. 그래서 그냥 전체 압력을 이 둘이 더해서 250이구나 이렇게 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 압력 곱하기 얘 몰분율, 얘 몰분율은 전체 0.5분의 0.4, 5분의 4 이게 200이 된다.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것도 방법이고, 둘 다 써야 돼. 둘 중에 편한 대로 해가 아니에요. 이건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 가 맞는 거예요. 네, 저렇게 주면은 저 두 번째 방법은 쓸 수가 없잖아요. PT 곱하기 5분의 4는 200이다를 쓸 수 있구나. 뭐를 줬으니까. 그치. 몰분율은 미지수 M으로 약속, X로 약속. 네, 몰분율도 X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11번 하도록 합시다. 자, 11번 보시면 그림은 꼭지로 연결된 용기와 실린더의 각각 W1g의 네온 기체와 W2g의 헬륨 기체가 들어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 문제구나. 에헤이, 참. 에헤이. 아니요, 저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 안 하는데 매년 요게 좀 애들이 제일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것 같아. 자, 보도록 하죠.
왜냐면 이거는 콕이 있는 문제, 그러니까 꼭지가 있는 문제는 콕을 열기 전과 콕이 닫혀 있을 때와 콕이 열려 있을 때 요거를 상태를 아예 구분을 하고 진행을 한다고 보시는 게 편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준 게 콕을 닫혀 있는 걸 기준으로 준 거니까 콕이 닫혀 있는 걸 기준으로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네온이 있는데 현재 네온의 압력은 몇이에요? 콕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그쵸? 이기압이죠. 그래서 2가 될 거고요. 그리고 콕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V는 1이었을 거고요. 그쵸? 그리고 얘는 PV는 N을 쓰려면 쓸 수는 있거든? 근데 어차피 일단 식은 PV는 NRT를 쓸 거니까 냅두는데, 근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온도는 일정하잖아. 그리고 R도 상수니까 지울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PV는 N으로 접근을 해. W1, W2 일단 무시해. 그냥 이몰이라고 해버려. 나중에 써보자고, 저 W1하고 W2는. 괜히 식에 저게 계속 들어있으면 우리가 계산하는데 계속 거슬리기만 할 거니까. 그치? 아저씨, 졸고 계신 거 아니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럼 헬륨도 마찬가지로 일단 접근을 해. 여기에 콕이 닫혀있는 상태에서 헬륨은 어떠냐? 압력은 1기압, 부피는 1리터. 그럼 얘는 몰수를 1몰로 잡고 가는 거지. 됐어요? 그럼 이제 콕을 열 거예요. 자, 이제 콕을 열 건데, 그러면 일단 네온을 놓고 여기다 헬륨을 놓을게요. 자, 여기서 이 과정을 좀 제대로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얘 P 구해야 될 거고 얘 V도 구해야 될 건데 얘 N은 안 구해도 돼. 뭐야? 2잖아. 맞아요. 그치? 얘는 몰수가 일정하니까 생각 안 해도 되고, 얘도 얘 P는 구해야 될 거고 얘 V는 구해야 될 건데 얘 N은 몰라. 이미 안 구해도 돼. 알고 있잖아. 얘. 근데 문제는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P와 V가 우리한테 하나도 주어진 게 없어.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전체 몰수가 몇 몰이죠? 1몰이죠. 그리고 전체 압력은 몇이어야 되게? 1이어야 돼요. 맞아요. 왜? 실린더를 기준으로 실린더 밖에가 1기압이면 실린더 내부는 1기압이어야 되니까. 그럼 전체 부피가 몇일 겁니까? 3일 거지? 부피가 3이요? 잠깐만. 너무 전체만 써놨네? 미안해요. 헷갈리니까 약간 전체 뭐 이걸 좀 적어 놓읍시다. 전체 압력이 전체 몰수가 3이고 전체 압력이 1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전체 부피가 3이어야 되는 거지. 오케이? 이걸 먼저 구한 다음에 그럼 부피 구했지? 그럼 얘 부피도 3, 얘 부피도 3인 거지. 지난주에 얘기했었잖아요. 부피는 원래 나눠 갖는 개념이 아닙니다. 전체 부피가 3이면 그 안에 들어있는 두 기체는 모두 다 부피가 3인 거예요. 선생님, 화원에서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화원에서는 그렇게 안 했지. 근데 그게 팩트인 게 아니야. 그건 화원에서 아보가드로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기 편하라고 그렇게 한 것뿐인 거지. 실제로는 부피는 나눠 갖는 개념이 아닙니다. 같은 부피 안에 섞여 들어있는 거지. 그럼 이제 어떻게 돼? P 값을 다 그냥 구하면 되죠. 얘는 P가 3분의 2가 나오고 얘는 P가 3분의 1이 나오겠죠. 이해됨? 됐음? 됐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된다? 분자량 알고 있으니까 W1하고 W2에 대한 걸 지금 우리 구한 몰수랑 연결해주면 기억까지 해결이 되면서 끝나겠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한 가지. 자, 여기 전체 부피가 3이잖아요? 그럼 실린더의 부피가 2가 되는 겁니다. 요거 중요해. 자, 콕을 열었을 때 총 부피가 3리터거든? 근데 그 중에서 강철 용기 쪽은 무조건 부피가 1리터. 왜? 강철 용기는 부피 변화가 아까 어떻다 그랬어?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강철 용기 1리터는 계속 유지되니까 실린더 쪽의 부피는 요 3리터 중에 강철 용기 쪽을 뺀 나머지 2리터만큼이 실린더의 부피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사실 지금 이 똑같은 문제 화원에도 있었었어. 옛날에. 화원에서 아보가드로 법칙을 아주 기깔나게 쓰고 있을 때는 이게 화원에서 나오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화투 선택자들한테 유리해서 빼고 어쩌고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겁니다. 악질 같은. 확실히
화투 알면 풀리는데 화투 모르는 상태로 풀면 이걸 지금 우리 푼 이걸 화원만 생각해서 푼다고 해봐. 우리 한번 내줬으면 좋겠다. 네, 현금. 고민이 제가 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랬다. 옛날에 약간 고정 유형이었어요. 화원에 수능에서 나오던. 그래서 나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지. 이런 거 풀 바에 어차피 그냥 화투로 수능을 보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화투로 수능을 봤었죠. 자, 이제 그 밑에 12번. 얘가 이제 네네네. 디귿은 어떻게 하죠? 디귿 한번 좀 정리하고 가볼까요? 그럼 디귿 해봅시다. 실린더에 피스톤 위에 1.5기압의 추를 올려놓으면,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여기서 한 단계를 추가하는 거지. 자, 여기서 콕을 연 상태로 이제 실린더 추가. 그러면 실린더 추가. 네, 이렇게 해두면, 그럼 이때는 뭐야? 전체 압력이 몇이 되는 거야? 네, 전체 압력이 2.5인데, 전체 부피는? 전체 몰수는 어차피 계속 몇이니까? 3이니까. 그치? 전체 몰수는 3인데 전체 압력이 2.5배가 됐으면 전체 부피가 그냥 2.5분의 3 이렇게 일단 적어 놓을게요. 괜히 귀찮으니까. 그리고 이 전체 부피가 뭐야? 이 네온하고 헬륨하고 둘 다 나눠주면 되는 거죠. 2.5, 3. 얘 V도 2.5분의 3. 근데 어차피 우리 지금 네온 거 중요한 거 아니고 네온 거 중요한 거구나. 헬륨 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 네온만 보면. 그럼 네온은 몰수는 계속 2잖아. 이때 P 이거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화투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 한 가지. 혼합기체가 있으면 부피는 항상 뭘 기준으로? 이 혼합기체 기준으로 뭐 구해줘야만 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인 거지. 기체 구하고 나눠서 그렇지. 어려워요. 그렇다니까. 그렇다니까. 기초 한번 수준으로 해줘야 되는 뭐 어렵긴 해. 15분의 3을 그러니까 V분의 N을 해줘야 되는데 RT가 어차피 다 근데 RT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크기 비교를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만약에 서술형에서 쓰면 그냥 RT가 계속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데, 자, 이 식이 어차피 이 식은 RT를 살린 상태로 식을 세우면 N은 RT분의 PV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N자리 밑에다가 다 RT만 들어가고 나면 끝. 다른 거 어디에도 영향을 안 줌. 그냥 여기 지금 몰수 자리에만 다 RT 분해가 들어가면 끝이에요. 어차피 다른 거에 영향 하나도 안 이 줘. RT 분해니까 응. 그러면 근데 P 같은 거는 음. 몰수에다가 RT로 곱해줘서 표현해줘야 돼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략한 RT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딱 요 몰 자리에만 들어간다고. 네 말대로 P 같은 걸 표현할 때 그러면 N에다가 RT를 곱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는데 애초에 생략한 RT가 여기 들어있으니까 RT 곱해서 사라지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래서 생략을 하고 아예 이 문제를 푸는 동안 이게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쭉 진행을 하는 거지.